사연을 읽어볼게요. 마음은 심란하고 정신은 어디 가출한 듯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많지 않아 여기 끄적입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31살입니다. 와이프와 동갑이고요. 결혼 3년 차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많이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가진 후 육아휴직을 하며 집에서 생활하였고 아이 낳고 살이 쪄서 운동하고 싶다고 해서 헬스 개인 PT도 150만원짜리 결제도 해주면서 제 나름대로 아내를 잘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와이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자주 회식을 하며 외출을 하였고 오랜만에 육아를 떠나 일하는 아내가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해를 해준 탓일까요? 술을 먹고 새벽 4시 넘어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고 의심을 하였지만 저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2돌도 안 된 아기가 있는데 그런 짓을 할까 생각하였습니다. 올해 3월 아이가 2돌이 되기 며칠 전 저는 보고 싶지도 생각하기도 싫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빌라 2층 베란다에 있는데 어떤 남자와 와이프가 함께 빌라 입구로 오더니 남자가 제 와이프에게 목에 자국 난 거 잘 가려라 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격분해서 베란다 위에서 뭐냐고 따지니 남자놈은 택시를 타고 도망가듯 갔고 와이프는 집으로 올라오더니 회사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내는 술도 안 먹었다고 하는데 술 냄새가 났고 그 상태로 아기가 자고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 저는 그 더러운 몸으로 어딜 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들어와서 안 나오길래 장모님께 먼저 전화를 걸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장모님은 그럴 애가 아니다라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장모님께 전화하는 걸 들었는지 와이프는 밖으로 나와 장모님 전화 받고는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와이프는 대기업 주의하는 회사에 일을 했고 저는 야간이 없는 병원 일을 해서 칼퇴가 가능해서 애를 돌보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5시 반 퇴근이라 어린이집에서 애를 데려오는 것도 제가 했고 집에 데려와 애를 씻기는 것도 밥을 먹이는 거 재우는 것 또한 제가 다 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아내에게 이교대하니까 힘들겠지 하면서 제가 다 했습니다. 와이프는 간혹 저와 함께 쉬는 날이면 2살인 애한테 계속 TV를 보여주며 혼자 놀게 두었고 와이프는 핸드폰만 만지작만지작거리는 게 일수였습니다. 술 먹고 들어온 후 저와 말다툼 후 와이프는 집을 나가서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근처 모텔에 갔더군요. 다음날 아침에 얼마 전에 사줬던 와이프 차 블랙박스를 보니 가관이네요. 차마 여기에 다 적지는 못하겠습니다.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처가에 제가 본 걸 다 말하고 장모님은 그제서야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용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한테 전화 오더니 어떻게 할 건데? 라더군요. 그전부터 저한테 바람 피면 이혼이라고 말한 여자라 이혼이야. 네가 한 짓은 간통이야. 넌 뭐가 그리 떳떳하게 말하냐? 라고 했더니 간통죄 없어졌는데? 어쩌라고? 라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애기 데리고 나와 현재 본가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 준비하면서 와이프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니 대단하더군요. 전 직장에서 양다리 걸치고 그중 한 명한테 몇백 빌린 뒤 양다리 걸친 거 들켜서 퇴사 후 잠수 타고 3금융 손대서 추심 들어올 뻔한 적도 있고 결혼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작년에 군대 전역한 젊은 놈은 뭐가 좋다고 유부녀랑 놀아났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예약한 날도 그놈과 술 먹는다고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태아보험료도 1년 내고 그 다음 아이 넣지를 않아 실효되었더군요. 저는 잘 넣고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정확한 월급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어 거의 생활비는 제 카드로 결제를 했던 상황이라 와이프의 카드 내용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한 달에 월 200~300씩 쓰고 있었고 벌써 카드 한도 초과까지 썼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놈 자취하는 곳 주위에서 이불 74만원치 샀네요. 참 같이 살림 차릴 생각인지. 그 여자 빚 때문에 협의 이혼하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이니 뭐니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더라고요. 회사 년놈들 이름 다 까발리고 싶지만 애기 아빠로 범죄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참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정을 받고 자라지 않아 다행인지
엄마를 찾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들은 저렇게 웃으면서 지내는데 피해자인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이 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적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글쓴이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에게 양해를 구해 계정을 빌려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사실들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친구의 연애 시절부터 쭉 지켜봤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안 주는 거는 예사고 친구의 친척들과 모이는 자리, 모처럼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전화로 거기는 왜 갔냐?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 그럴 시간에 나를 보러 오라고. 때를 쓰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집착이 병적으로 심했습니다. 친구들 커플끼리 놀러갈 때도 자기 맘에 안 드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버스를 타고 혼자 집에 가고 집에 가서 전화로 화내고 욕하고 더 웃긴 일도 있습니다. 결혼식 전날 친구 커플들끼리 모였습니다. 분명 그 여자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다음날 화장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되니 친구 보고 혼자 가서 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재밌게 노는데 수시로 전화가 오더군요. 나 빼고 노니까 재밌냐? 집에 빨리 안 들어가냐? 뭐 하는 짓이냐?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저희 친구들도 다 황당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허락을 했으니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또 싸웠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결혼식이니 잘 풀리길 바라면서 집으로 귀가를 했죠. 결혼 후에는 참 제 친구한테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친구 부모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너희 집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 너희 집이 그렇게 잘났냐? 등등. 뭐 판에서 흔히 얘기하는 시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그 여자가 전화하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말이 있으시면 친구를 통해서 하였지만 그것 또한 집안 행사 관련 말씀이셨습니다. 결혼식 전 직장이 서울이라 청첩장 돌리러 갔을 때 서울까지 가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혼자 화를 내며 버스 타고 갈 거라고 터미널까지 갔었습니다. 그것도 친구 어머니와 누나가 가서 옷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어르고 달래서 같이 있었고요. 밑에 댓글에 보니 그래도 애엄만대 하시는 분 잘 보십시오. 이 여자가 어땠는지. 이 여자는 모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얘기도 있지만 제가 친구 집에 놀러가서 본 장면도 있어요. 거실에 애가 뛰면서 놀고 있는데 주위에 장난감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그냥 방에 TV 보러 가더군요. 참나, 이게 애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인지. 불륜 이후 친구가 많이 힘들어할까봐 제가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의 눈은 거의 돌기 직전이었으니깐요. 혹시나 사고를 칠까봐. 위에 친구가 작성한 글에도 있지만 그 사건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다 들었죠. 간통죄 없어졌다. 갈 때까지 가보자. 오히려 적반하장. 그 여자가 먼저 이혼 조건을 달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법원에서 만났습니다. 같이 동행해달라던 친구의 부탁 때문에요. 처음에는 친구 혼자 법원에 들어왔다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같이 있어달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가봤습니다. 이 여자 정말 대단합니다. 껌을 짝짝 씹으면서 본인이 먼저 조건을 제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말을 다 바꾸더군요. 법원에서 어디선가 상담을 받고 온 듯 했습니다. 어찌 그리 뻔뻔하던지. 심지어 법원에서 짜증까지 냈습니다. 오히려 친구는 차분해졌으나 제가 눈이 돌았었죠 완전. 친구가 오히려 저를 말렸습니다. 작성하다 보니 다시 화가 나네요. 제 친구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본인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시는 분들 익명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상대 남자한테 위자료 청구도 하셨어요? 읽어보니 연애 때부터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었네요. 다 알고도 끝내 결혼한 글쓴이가 답답하네요. 무튼 여자랑 상간남한테 위자료 잔뜩 받아내시고 아이랑 새 출발하세요. 화이팅. 지금 아이도 친자식이 맞는지 궁금해지네요. 뻐꾸기 자식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우선 증거 다 모으고 합의 이혼 절대 해주지 말고요.
친자식인지 검사도 진행해보세요. 여자 행실을 봤을 때 친자식 아닐 확률도 있어요. 사람은 불완전한 동물이므로 도의적인 부분을 넘어서 법으로도 인간의 일탈을 막아야 함에도 간통죄를 위헌 결정한 법조계도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전 아내분은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그간 벌여온 일은 너무나 계획적이라 잠깐의 실수로 인한 일탈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네요. 다만 마음 단단히 먹되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 사태에 대한 책임과 손해를 민사를 통해 양육권은 물론이고 상대에게 금전적인 보상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혼남 누나입니다. 전월케 그 여자는 저희 집 와서 설거지 한번 한 적 없고 일하면서는 피곤하니 뭐하니 해서 집에 온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동생에게는 자기 아버지 제사를 애 데리고 가라 자기 엄마가 애 보고 싶어하니 자기 집에 가라 시키더군요. 제 동생은 자기가 처갓집에 자라면 그 여자도 저희 집에 자라겠지 싶었으나 본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두돌된 저희 조카는 보면 너무 안쓰럽습니다. 자식 눈에 눈물 나게 한 그 여자 꼭 천벌받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고민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그냥 잊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현재 33살의 남자입니다. 결혼은 1년 전에 했어요. 아내는 저보다 2살 아래입니다. 아내는 지방에 거주하였는데 대학을 오면서 서울에 와서 자취를 했습니다. 아내의 나이가 29살 때 만나서 1년을 교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는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와 심각한 사이가 되기 전까지는 헤어진 그 친구도 가끔 만나곤 했었나 봐요. 그냥 친구 사이로 만나는 것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도 했어요. 뭐 그때는 저도 그냥 친구였으니까. 아내는 그 친구와 사귀다가 헤어지고는 그냥 친구로 지낸다고 했어요. 이 친구는 후에 나와 아내가 결혼 후 아내가 집들이에 초청을 한다고 해서 내가 친구지만 사귀던 연인인데 거북하다고 반대해서 초청을 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물론 나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이인데 아내는 편안하게 같이 만나자고 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아내와 그로부터 1년을 교제하고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아내는 주말에 일이 급해서 출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주말이라 할 일이 없어서 결혼식 앨범을 보려고 하였는데 제가 모르는 박스가 하나 있어서 열어보았더니 아내의 일기가 있더라고요. 매년별로 한 개씩 10년을 넘게 적은 일기가 있었어요. 봐선 안 되는데 그냥 아내의 대학교에서의 삶이 궁금해서 보았다가 그날 하루 모든 걸 다 읽을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아내는 대학 1학년 때 우연히 아이가 한 명이 있는 유부남을 만났나 봐요. 그런데 그 유부남은 현재 별거 중이라고 하고는 아내와 같이 사귀기 시작했고 대학 2학년 때는 서로 잠자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그 남자와 제주도 여행도 다니고 거의 매주 만나서 잤더군요. 일기에는 구체적으로 한 날짜와 그날의 감흥, 심지어는 일부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요. 그때는 감수성이 풍부했는지 어떤 때는 하루에 일기로 3장을 쓴 적도 있고 거의 매일 일기를 적었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해서 원룸을 얻어서 서울에서 생활하고 지방으로 내려간 그 남자는 매주 주말에 올라와 아내의 원룸에서 주말 동안 생활을 했더라고요. 일기에 서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음식을 하고 서로 침대에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심지어 아내는 그 와중에 임신을 몇 번 하고 그에 따른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이 남자가 전 부인과 이혼을 하지 않고 둘째를 가진 것을 알고 남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하였으나 저녁이 되면 그 남자를 그리워하여 먼저 전화하여 전화를 안 받거나 없으면 며칠 동안 고민하고 밤새 운 적도 있더군요. 그 유부남이 자기 부인과 헤어지지 못하자 매번 헤어진다는 결심을 혼자 하고는 그 남자가 전화 오면 다시 만나고 그러기를 3년 더 했네요. 그러다가 아내는 2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다시 중절 수술을 했어요. 일기에는 혼자 가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혼자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이런 와중에도 계속 그 남자를 만나고 주말에 같이 있는 생활이 계속되었고 매번 만나면 싸우고는 저녁에 잠을 자고 그러고는 자신이 적은 말에 육체의 정이 무섭다며 희망이 없는 사랑인데 매번 싸우다가도 안기고 나면 편안하고 또 낮에는 그렇게 욕하고도 저녁에 자는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고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오락가락하는 말들을 적은 게 거의 1년을 넘게 적혀져 있었어요.
이 여자는 한 남자와 몸을 오랫동안 섞으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가 되는 것 같네요. 아이가 둘인 유부남이라 집에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그런 생활을 7년 가까이 했더군요. 그러는 와중에 아내도 28살이 되고는 큰 계기가 있어서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가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를 않아서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 같더군요. 이후 아내는 그 유부남과 헤어지고 전화만 가끔 연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유부남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일기상으로는 사귄 지 일주일 조금 넘어서 아내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그 남자와 잠을 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와 잔날 적은 이야기는 전에 유부남에 비해 힘이 없고 등등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그 남자와는 주말이면 그 남자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니 주말에 자고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가서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고 나중에는 그 남자의 집에서 월요일에 그냥 출근한 적도 많이 있더군요. 그 남자도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새로운 남자와도 예외 없이 거의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주중에 수시로 잤더라고요. 그러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 남자 쪽에서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더군요. 그 이후 저를 만났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아내가 먼저 요구를 해서 결혼 전에 잤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집들이를 할 때 바로 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자기가 초대한다고 했죠. 물론 집들이 할 때까지는 저는 일기를 읽지 않았으니 둘이 동거를 한 사이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초대를 반대했어요. 그 친구가 자기 친한 여자친구들과 다 같이 아는 친구라고 초대한다고 했었던 건데, 그런데 일기를 읽고 나서는 그때 그 남자를 초대하겠다는 아내의 심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초대를 반대하면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초대를 하였다면 신혼 초인 나는 그 남자 앞에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였을 것이며 또 많은 자랑을 하였을 터인데, 이미 아내와 동거를 했던 그 남자에게는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 결혼 이후에는 일기가 거의 줄어들었으며 나와 처음 만나 잔 것에 대해 전 남자친구 이전의 유부남과 가졌던 느낌과 같은 설레임이 전혀 느낌이 크지 않다고 적혀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저와 신혼이지만 이미 다른 남자와 7년 이상을 동거한 여자가 남자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설레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나름대로 건전한 생활을 하는 모범 청년이었는데 유부남인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을 보여줄 수도 없었겠죠. 또 처음 잘 때 설레임이 어떻게 아내에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 얼마 안 되었지만 부부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한 남자와 7년, 다른 남자와 1년을 거쳤는데 말이죠. 그래서인지 아내와 저는 관계가 상당히 뜸합니다. 아내는 결혼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부남 이후의 전 남자친구와는 저와 결혼 이후에도 저에게 몇 번 만남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식사를 한 것으로 일기에는 적혀 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친구를 만난다고 하고 그 친구를 만난 것이죠. 물론 저녁 식사만 하고 10시 전에는 들어왔고 일기에도 추가적인 그런 부적절한 만남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일기를 읽은 것이 후회됩니다. 저녁에 같은 침대에서 자다가도 수년을 다른 남자와 같이 지속적인 잠자리를 했다는 것이 머릿속에 생각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여러 번 지웠다는 것이 생각나고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과거는 과거라고 묻어두려고 하는데도 쉽지가 않네요. 특히 아내는 잘 때 항상 눈을 감는데 나와 하면서도 다른 남자, 첫 남자였던 그 유부남을 생각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일기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아내의 심리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남자와의 육체적인 정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이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상한 것일까요? 아닌 과거는 과거대로 있고 그냥 묻어두고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네요. 여자분들의 심리를 여자분들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입니다. 제가 보기엔 님 와이프는 마음이 약한 사람 같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개념이 없는 거. 이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유부남 와이프한테는 뭐랄까 첫사랑? 밤의 세계를 열어준 사람 같은데, 그리고 지금도 그건 엄청 좋아하는 듯. 그래서 못 잊는 것 같네요.
사실 처음 할 때 설레임을 어떻게 10년 지나서 다시 느끼겠어요. 용 빼는 유부남이 와도 못할 듯. 더욱 문제는 전남친 부르려고 했던 거. 진짜 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일이네요. 님 와이프는 개념이 없어요.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그렇게 보일 겁니다. 뭐 악한 짓은 못하겠죠. 근데 개념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해도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상처 주죠. 님이랑 동갑이라선지 마음이 더 아프네요. 댓글들 잘 참고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와이프를 예전처럼 절대 못 대하실 듯해요. 전 직업의 특징상 참 별의별 인간들 다 보는데 이런 류의 사건은 대개 아무리 참고 용서한다고 한들 남자들이 못 견디더라고요. 과거를 안 이상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부남과 사실상 동거에 가까운 7년이라 두 분은 이미 관계가 금이 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뢰가 무너졌으니까요. 신뢰가 무너진 건 그렇다 치고 뭐? 현실판 부부의 세계 역대급 레전드 사연? 막장 불륜 복수 반전 사이다 썰 모음?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나 그거 보러 가야겠다.